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타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그로 인한 물리적 단절은 사회적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극단적인 사회적 단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되었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물리적 단절에서 공간의 개폐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성을 토대로 사회적 단절에서의 안전한 만남과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파빌리온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파빌리온에서 이용자들은 직접 공간을 재해석하며 변화를 이끌고 그 속에서 자연스레 마주하는 타인과의 연결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의 직선벽은 디귿자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디귿자벽 2개를 엇갈려 배치하여 공간의 분리와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치 계고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벽을 뚫었습니다. 4가지 색의 천을 사용하여 뚫린 부분을 채우고 패널의 회전성을 더해 세부적인 공간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적절한 통행과 패널의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하여 벽체의 간격을 약 1.4m로 조정하고 벽체가 스스로 지지되도록 두께를 100mm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디귿자 벽체에서의 회전 패널은 각기 다른 회전 반경을 갖습니다. 가장 큰 4개의 패널을 90도 돌리면 중앙을 관통하는 큰 벽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패널이 돌아간 자리의 빈 공간은 또 다른 출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아치 패널의 형태는 총 3가지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큰 패널, 통행이 불가능한 크기로 설정된 2가지 형태의 작은 패널이 있습니다. 벽체의 길이에 맞게 패널을 조정하였고 겹쳤을 때 색의 조합을 고려하여 색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양하게 디자인된 패널과 회전 여부를 통해 이용자는 3가지 만남 방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고정된 패널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회전하는 작은 패널을 통해서는 팔꿈치 인사, 발 인사 등 코로나 시국에서 지향되는 만남이 가능합니다. 큰 회전 패널은 공간 분리를 담당하여 완전한 열림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엇갈려 놓인 2개의 디귿자 벽과 더불어 통행 패널의 가변성에 의해 진입로와 내부 동선은 자유롭게 구성됩니다. 단면에서는 큰 아치 패널들을 둘렀을 때 서로 맞닿아 형성되는 벽면과 작은 패널들의 회전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색의 중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면을 통해 4가지의 색이 서로 중첩되어 주황, 보라 등 새로운 색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빌리온의 벽체는 아이소핑크로 흰 무광 시트지를 덧붙여 마감할 예정입니다. 아치형 패널은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의 오관자천이 철 프레임을 감싸는 형태입니다. 철 프레임은 아치 패널 형태의 상부 12cm, 하부 5cm의 막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회전하는 패널의 철 프레임 하부 막대는 1개로 이루어져 있고 고정된 패널은 2개로 이루어져 고정 패널이 더 단단하게 바닥에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철 프레임에 해당 색의 천을 박음질하여 고정하고 철 프레임을 상하부 막대 부분 위치에 맞게 아이소핑크 벽체의 상하부에 홈을 뚫습니다. 프레임에 달린 막대를 해당 홈에 꽂고 상부 막대는 스틸캡 너트와 와셔를 이용해 아이소핑크 벽체에 고정시킵니다. 고정된 패널의 경우 하부 막대를 아이소핑크에 바로 꽂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시공 계획을 바탕으로 파빌리온에 적합한 재료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회전하는 패널에 대해 부분적인 목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된 목업을 통해 영상과 같이 패널의 회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빌리온이 지어질 사이트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앞을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지극히 일상적인 재난으로 현재 우리의 일상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에 놓아도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는 파빌리온의 사이트가 이와 같이 선정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은 시공 방식에 따라 벽이 설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 자유롭게 파빌리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타인 파빌리온은 연결 가능성에 의해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유닛으로서 연결되어 더 큰 규모로 이용될 경우 더 다양한 동선과 만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 시선의 교차를 통해 낯선 존재들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엮이고 각자의 색이 만나 만들어내는 빛깔은 또 다른 소통의 방식으로 재난에 살아갈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튜터님께서는 자유롭게 튜터링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에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도 좀 괜찮고 또 어느 정도 뭐 결과로서 저게 지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라는 어떤 거리두기의 상황을 저런 일종의 파티션 벽들과 뭐 회전하는 문들을 건축적인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다는 게 좀 굉장히 좋았고, 뭐 일단은 좀 좋았던 부분 먼저 좀 얘기할게요. 아니면 좋았던 부분이나 좀 이게 갖고 있는 의미들을 혹시 제 목소리 네, 들리나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갖고 있는 의미들을 제가 좀 뭐 느끼는 바를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벽이라든지 회전하는 문 같은 어떤 건축적인 장치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길이라든지 어떤 공간의 영역을 좀 구분한다는 부분들, 그게 일종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오픈된 공간에서의 어떤 거리두기를 만들 수 있다는 방식들, 혹은 어떤 선택적 경로를 뭐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좀 만들 수 있다는 게 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 뭐 지난번에 약간 제안을 했듯이 좀 더 도시적인 상상을 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광장에 놓이는, 지금 뭐 아까 보여준 것처럼 건물 앞에 놓이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어떤 도시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광장 안에 들어갔을 때, 혹은 어떤 길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이게 약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서 뭐 좀 딥파트에서 그런 걸 좀 더 많이 그런 거 부분을 좀 더 보여주면은 뭐 약간 이 파빌리온의 확장 가능성이죠. 우리가 파빌리온을 그냥 단순하게 구조물 혹은 시설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와 건축의 부분으로서의 어떤 확장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했다는 부분이 뭐 굉장히 더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뭐 굉장히 이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저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가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에 대한 설정도 지금 좀 잘 한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고, 그냥 완성된 파빌리온을 좀 보면, 제가 배치도 쪽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치도나 투시도 전체 이렇게 엑소노로 나오는 투시도 이런 것들을 뷰를 좀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약간 그 디귿자형이 좀 잘 보이는 조감도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참가팀에서 그냥 원하시는 네. 타임라인이 있을까요? 합일 좀 초반부에 디자인 컨셉 설명 거기로 가보면 어떨까요? 31초? 네. 타임라인에서 보면 31초나, 아니 그냥 그러면 표지부터 볼까요? 표지 저는 이 표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다른 대학들도 좀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저 딱 그 큐브의 박스형 어떤 공간에서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외부의 어떤 거리와 광장 혹은 오픈된 공간들과 무언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좀 더 막 외부와의 어떤 관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파빌리온을 그냥 짓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사이즈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가상의 계획 안에서는 더 확장된 그림을 그려도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
뭐 지금 이 표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표지만 딱 봤을 때는. 근데 약간 이 파빌리온, 이걸 이제 파빌리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 단순히 좀 디귿자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뭐 위빙한 거잖아요. 뭐 약간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임팩트 있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파빌리온의 어떤 결과물로서는 뭐 지난번보다는 디벨롭이 많이 됐는데 조금 임팩트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큰 임팩트는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근데 이제 아마 팀에서는 이걸 또 직접 만들어야 되고 이제 또 아마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 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재료 부분을 저도 이제 아이소핑크의 어떤 시트지로 마감을 한다고 재료로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이 파트, 네, 좋아요. 이거를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소핑크로 벽을 세워서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뭐 그냥 제 제안은 오히려 파판이나 뭐 MDF 같은 걸로 벽을 짜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니, 혹은 이게 약간 어쨌든 파빌리온이라는 건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리사이클하는 아이디어도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건축 재료를 좀 생각을 할 때 건축 재료는 좀 폐기가 되는 경우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제안을 하면은 뭐 어쨌든 이 재난에 살다라는 주제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소핑크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재료인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을 하는 재료, 혹은 이 파빌리온이 지어지고 다음에 허물어졌을 때 다시 어떤 재료로 돌아갈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제안을 하면 훨씬 의미 있고 흥미로운 재료 탐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제가 일단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분들은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느라고 재료를 많이 바꾼 측면이 있는데, 저희끼리 좀 예산을 더 늘려서 다양한 재료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디자인 회의 끝나고 한 번 더 회의를 했을 경우에 MDF 합판 얘기도 저희끼리 나왔었고, EPS 블록 얘기도 나왔었는데, 혹시 EPS 블록 재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요. 근데 그거를 썼을 때에 더 좋은 게 뭐가 있는 거죠? 일단 색이 저희가 이 무광 시트지로 흰색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을 EPS 블록 자체가 흰색 재료이기 때문에 딱히 마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같은 스티로폼이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아이스핑크를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게 어쨌든 이것도 스티로폼 재료여서 좀 재활용의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EPS 블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좀 인상 깊게 이제 그런 재료 사용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 학교 중에 한양대학교가 그 재료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양초 인데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초의 그 녹는 성질을 활용을 해서 블럭을 이제 만든 다음에 녹여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를 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뭐 약간 뒷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이게 파빌리온이 시공되었다가 허물어진 이후의 아이디어를 뭔가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저는 나름 의미도 있고 재미가 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뭐 이것도 어쨌든 벽을 이제 만든다 했을 때 사실은 나무 재료가 저는 좀 파빌리온으로서는 좀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재활용의 가능성도 있고 폐기됐을 때 뭔가 뭐 자연으로 좀 돌아간다는 어떤 의미 뭐 이런 거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 벽을 세운다는 게 제가 좀 쉽게 느끼기로는 뭐 나무라는 소재가 훨씬 더 좀 좋게 느껴지는 거죠. 스티로폼보다. 근데 아니면 혹시 뭐 본인들만의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훨씬 좋죠.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뭐 리사이클에 대한 더 좋은 만약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지금의 제안은 너무 벽을 세운다. 우리가 벽을 정말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 하나만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고, 약간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디귿자로 이제 하셨는데 저는 막 이게 교차가 막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귿자가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지지가 되면서 뭐 이런 벽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사실 저 벽도 되게 넓은 벽이긴 해요. 그냥 그 굉장히 저 넓은 벽을 100T는 좀 얇지 않을까요? 벽으로서 제가 느끼기엔 100T는 너무 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게 온전히 혼자 서 있으려면 그래서 사실은 더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약간 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제가 이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보면서 제가 생각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나름의 잠시만요. 공유를 좀 해드리면 제가 채팅방에다가 하나 공유를 할게요. 뭐 이 사례는 그 미스 반데로의 예전 그 가상의 주택안인데요. 브릭 컨트리 하우스라는 주택안인데 뭐 지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벽이라는 요소를 좀 활용해서 일종의 공간을 좀 만들어내는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안과 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안을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은 느끼겠지만 미스 반데로 같은 경우는 더 그 벽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더 흥미롭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건축이라는 요소 중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벽을 활용해서 어떤 굉장히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측면으로만 보면은 벽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 확장하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면서 또 공간이 뭐 외부로 좀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과 혹은 그 내부의 어떤 공간들을 이렇게 파티션을 통해서 구획하는 느낌들 혹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 이화여대 안과 비슷하게 좀 그러니까 호리즌털한 아니죠. 호리즌털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름의 레벨들을 좀 더 만들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안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단조롭죠. 그러니까 거의 한 층이라고 좀 보여지고 한 층 안에서 그 파티션들을 쫙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올렸던 안 같은 경우는 그 레벨들이 약간은 좀 뭐 차이가 있으면서 뭐 어떤 시각적으로나 좀 공간적인 뭔가 좀 리듬들을 더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디벨롭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어떤 한계들, 현실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좀 조절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과거에 우하우스가 정말 실존하는 파빌리온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뭐 챌린지고 뭔가 한계점인데, 사실 우리는 좀 온라인 전시기도 하고 더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딱 파빌리온을 하나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 부분 목업을 통해서 이게 현실화되는 것 과정을 보여주고, 최종안은 뭐 정말 건축 프로젝트와 도시 프로젝트로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가능성은 굉장히 무한한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있는, 이 오히려 온라인 전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우하우스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저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작업을 좀 더 이렇게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한 재료 부분만, 저는 뭐 지금 다른 부분들은 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저 천 패널은 어떠세요? 원래 기존에 아크릴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천으로 이제 바꾼 건가요? 제가 네, 아크릴도 이제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좀 비슷한 느낌을 낼 수 네. 있는 걸 PVC도 실험을 한번 해보고 천도 네. 실험을 해본 결과 PVC보단 천이 훨씬 더 이미 전달을 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마 그 우하우스를 하면은 한 학생들은 아마 이제 느낄 테지만, 사실은 우리가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모형 혹은 그래픽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하우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결국은 1대1 스케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계획안 혹은 모형으로만 작은 스케일로만 만들던 게 실제 스케일로 가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이런 거를 좀 극명하게 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지금 이제 후반부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딱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런 이미지 만들어내고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왔는데, 현실에 딱 만드는 순간 어떤 때는 굉장한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재료들과 이 패브리케이션의 방식이 우리의 상상과 가상의 그런 계획한 모형과 그래픽으로만 만들던 것들이 얼마만큼 더 구현되는가, 혹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약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는 좀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후반부를 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막 컴퓨터상으로 막 뭔가 멋있게 만들고, 근데 뭔가 이렇게 이거 되게 지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실제 지으면 되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실제 지어보니까는 더 괜찮은 결과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인상이 이화여자대학교 안은 이건 실제로 지으면 굉장히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딱 봤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로테이팅도 뭐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놀이처럼 공간을 막 거닐면서 뭔가 인터랙션 하는 거잖아요. 건축물과 사람이 인터랙션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잘 살리면서 잘만 구현해내면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진짜 짓는 건가요? 아까 학교 앞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실제 지으실 계획인가요? 네, 실제 학교에서는 네. 일단 목업을 할 계획이긴 한데 장소는 거기랑은 다른 곳에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목업이라는 게 부분 모형이 아니라 실제 모형을 만든다는 건가요? 네, 교내 시공으로 실제 음, 1대1로 만들 계획. 지금 스케일이 몇 미터 몇 미터죠? 4.5 곱하기 4.5. 4.5 곱하기 4.5. 네.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그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좀 잘 돼 있으세요? 네. 지금 학교랑 얘기해서 네. 나온 사이트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4.5, 4.5고 뭐 높이도 한 3m 뭐 혹은 뭐 이 정도 될 텐데 사실은 그 정도면 되게 생각보다 큰 스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재료도 이제 어느 정도 할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잘 고려하시면서 굉장히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아마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고 또 1대1 스케일로 지어본 이 경험이 또 여러분들 나중에 계속 건축을 할 때 뭔가 뭐라 그러죠? 영감도 되고 뭔가 그런 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봤을 때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튜타님, 네. 저희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네네. 저희가 실제 을지로에 가서 여쭤본 결과 MDF 합판이 이제 압축을 해놓은 거라 물이 닿으면은 압축이 네. 풀어지면서 좀 불어낼 수 있다고, 네. 고정력이 약간 약해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네. 야외에 놨을 때 혹시 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마감 방식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벽 세우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외부에 사실은 나무 같은 경우는 마감을 하지 않으면은 비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물에 불기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마감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 소재를 사용을 했을 때 혹은 이제 기초를 좀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면이랑 만나는 부분에서 그게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가 뭐 여름에 뭐 이번 여름에 비가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지만 그 설치 기간 동안 만약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면과 그 재료가 만나면은 나무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많이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면하고 어느 정도 뭐 한 5cm 정도 띄어서 사실은 만드는 게 뭐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아니면은 방습제 같은 것들 처리를 좀 잘 해가지고 뭐 나무가 물을 좀 흡수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어쨌든 나무 얘기를 아까 벽 세우는 거에서 좀 어쩌면 저는 좀 쉽게 나무라는 소재를 얘기했는데 한번 좀 더 좋은 소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튜터님 크리틱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분간 의견 교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자분들이나 혹시 참가팀에게 질문이 있은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께서는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소속명과 함께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학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